갑인생 같은 경우는 올해 굉장히 왕성하리라. 혹시나 이제 갑인생이 뭐 전화가 들어오면은 사주를 좀 봐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병원년을 만나서 나는 좋았어 그 말을 분명히 할 겁니다. 반갑습니다. 계룡산 마경호 법사입니다. 네, 선생님 이번 시간에는요 2026년도 네. 호랑이띠 운세를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네. 새해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무속인들이 많은 행사들을 진행하잖아요. 네네. 이 호랑이띠들의 한 해를 시작하기 전에 이런 것들은 좀 하면 도움이 된다라는 행사들이 있을까요? 보편적으로 범띠의 성향이 범띠들의 성향이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운동권에 있는 사람들도 많고요. 또 정치권에 있는 사람도 되게 많고 그래요. 근데 이 병원년에 들어왔었을 때 삼합이라는 게 있어요. 사주에는 삼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오술이라고 해서 삼합으로 봤을 때 인오술 합화가 되는 거예요. 불이 하나 더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이 범띠들 같은 경우는 이 올해 같은 경우에 뜻하지 않는 재물이라든가 뜻하지 않는 횡재수가 많이 따르는 운세가 되는 거예요. 병원년에 들었을 때 범띠들이. 네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떤 책을 보든 뭘 보든 다 대길연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범띠들이 대길연으로 다 표기가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병원년에 뭐 범띠들이 액수가 있다 그건 없을 거예요. 물론 사주에 따라 다르지만 그래서 하늘의 기운과 자기 자신의 기운이 합이 돼서 우주의 기운과 내 몸의 기운 바이오리듬이 합이 되기 때문에 더 맑은 지혜가 나올 것이고 또 좋은 일이 많이 경사가 겹치는 그런 운세의 방에 와 있는 분들이에요. 아, 너무 좋은데요? 네네. 근데 물론 띠마다 다릅니다. 네네. 네, 보편적으로 지금 호랑이띠를 말씀드려서 하는 거예요. 네. 이분들께서는 올해 첫 시작할 때 제가 무속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산신임전에 들어가서 절에 가서 절에를 가든 어딜 가든 산신임전에 들어가서 자기 이름 석자를 대고 기도를 한번 올려보는 게 1년에 한 해가 훨씬 더 왕성해질 겁니다. 꼭 산신당을 찾아가는 게 좋죠. 좋은 정보인 것 같습니다. 29세 무인생입니다. 이제 범띠 운세가 왕성하다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29세 남자들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아이고, 우리 카메라 감독이 29세고. 그래서 29세 남자들한테는 병원년에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병원년에는. 그래서 뜻하지 않는 분쟁이 생겨서 회사를 그만둔다거나 아니면 내 직장을 잃게 된다거나 그런 운세 방위로 가 있는 거예요. 이제 2026년을 말하는 거니까요. 네네. 병원년에 그런 운세가 있는데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안 그렇죠. 특히 무인생 같은 경우는 안 그래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좋은 배필을 만나는 운세가 되는 거예요. 좋은 배필을 만나서 좋은 집에 시집 가는 운세라든가 좋은 직장을 얻는 운세라든가 그 방위로 가고 있고 현재 그 자리에 가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29세에 있는 분들은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많이 찾아서 인연 배필을 만날 수 있는 운세가 올해가 가장 좋습니다. 귀인을 만날 수도 있고요. 이게 아홉수라는 의미가 네. 이 무인생 남자들에게 네. 뭔가 영향을 주는 건가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요. 동서남북, 그 다음에 동남, 서남, 서북, 동북 이렇게 8방이잖아요. 네네. 가운데에 내가 들어가면 9방이어야 되는 거죠. 가운데로 내가 들어가 네네. 있으면 가운데에서 동으로 갈까 서로 갈까 남으로 갈까 북으로 갈까 그래서 9수가 그래서 탄생한 게 구수입니다. 어디로 갈지 방황해야 되는. 네네네네. 그래서 구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9수가 뭐 나쁘다 그거는 어떤 근거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네. 제가 알고 있는 9수라고 하는 거는 구수라고 하는 거는 그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동서남북 사방 8방인데 사방과 8방이잖아요. 반을 네네네. 나누니까 그 중앙에 내가 있으면 9개가 되죠. 9방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가운데 있는 자가 어디로 갈까? 이리 갈까? 서로 갈까? 남으로 갈까? 이걸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가 구수라고 하는 겁니다. 9궁8개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크게 뭐 운수가 이게 좋지 않다 이거와는 좀 상관이 없다고 볼 수 있나요? 9수의 운세가 나쁘다. 그거는 저는 많은 사람을 상대하고 많은 사람을 보았기 때문에 아마 그거는 일정하지가 않더라. 9수기 때문에
그렇더라. 이건 아니더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41세 병인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병인생 같은 경우는 지난 2, 3년 동안 많은 고통과 많은 어려움과 많은 망신과 구설과 그런 게 많이 따랐을 거예요. 그래서 귀인도 떠나고 내 주변 사람도 떠나고 관제도 심하고 관제 구설도 심하고요. 그런 해운년이었을 거예요. 분명히.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뜻하지 않는 그런 비극적인 일도 생기고 망신도 당하고 그래서 아마 망신살이 많이 뻗쳐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게 올 1년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방위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병인생들 같은 경우,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올부터 뭘 시작해봐도 되는 거고요. 다시 사람들과 또 어울렁 지내보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2026년 병원년에는 이 병인생들이 좀 길을 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됩니다. 물론 띠에 따라 다릅니다. 나의 사주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 보편적으로 이띠 같은 경우라면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떤 기회가 주어질 것이며 훨씬 더 하는 일이 좀 안정권에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지난 일들을 수습이 된다든가 벌렸던 일이 수습된다든가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고 만약에 집이 없다거나 내 주택이 없는 분들은 당첨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 나이대에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하거나 코인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네네네. 2026년 병원년에 주식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코스피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3천에서 4천까지는 올라왔거든요. 근데 계속 상승세가 갈지 아니면 뭔가 변화나 큰 흐름이 있을지. 을사년의 해운년보다는 병원형이 경제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어떤 전 주식을 잘 모르는데요. 네네. 아마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익이 훨씬 많다고 보입니다. 앞으로의 병원년의 운세를 놓고 봤었을 때 주식을 하신 분들은 물론 뭐 정보가 좋아야 되겠지만 네네. 떨어진다거나 뭐 폭삭 망한다거나 그건 없을 거예요 아마. 상승 기류로 타기 때문에 경제도 상승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주식 갖고 손해 본다 그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말씀 없으십니다. 그러면 지금 이 병인생 분들이 주식이 좀 오른다라고 하면은 좀 더 과감하게 투자를 좀 해볼까? 이런 거 괜찮을까요? 여자분은 괜찮습니다. 병인생 여자분들께서는 괜찮아요. 근데 이제 남자분들께서는 후반이 낫고요. 남자분들께서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낫고 투자하는 거는 여자들은 그냥 1년 내 괜찮고. 자, 다음은 74년생 53세 갑인생입니다. 갑인생들은 어떤 특징을 좀 가지고 있을까요? 호랑이 때 특징 중에요. 네. 우리가 갑인이라 하면은 6개의 띠 중에 갑자, 갑술, 갑신, 갑오, 갑진, 갑인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갑인이라고 하는 거는 호랑이가 갑옷을 입고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기호지세형이라고 해서 호랑이 등에 앉아있다는 뜻입니다. 기호지세라는 게 그런 강력한 그런 기운이 있는 걸 갑인생이라고 그래요. 그런 기운을 가진 분들이. 네네. 그래서 거의 사업가가 되게 많습니다. 사업가들이 많고 또 프리랜서들이 많고 또 정치인도 많고 그래요. 뭐 종교계도 많고 거의 우두머리격인 곳에 갑인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호랑이띠 중에 가장 좋은 띠가 뭐냐라고 하면은 갑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국회의원에 출마한다거나 시의원에 나간다거나 뭐 그러면은 공천받는 확률이 높고 그 다음에 그쪽에서 또 인정받는 그런 기회가 높고 그래서 올해 갑인생 같은 경우는 드디어 50세에 접어들어서 남자든 여자든 간에 기회가 왔습니다. 특히 병원년에는 그 기회를 잘 잡으셔서 영원히 아마 노후까지 안정되는 그런 길로 인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갑인생 같은 경우는 뭐 물론 사주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렇죠. 보편적으로 봤었을 때는 제가 볼 때는 갑인생 같은 경우는 올해 굉장히 왕성하리라. 혹시나 이제 갑인생이 뭐 전화가 들어오면은 사주를 좀 봐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병원년을 만나서 나는 좋았어 그 말을 분명히 할 겁니다. 너무 다들 좋으면 너무 좋은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주마다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 나만 힘든 것 같아. 라는 분들 네. 이런 것들은 좀 짚고 넘어가라. 지금 갑인생들이 그런 강력한 기운을 갖고 세상에 왔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렇다 보면은 가장
장애가 되는 게 건방이죠. 음. 거만이죠. 건방과 거만 똑같은 얘기죠. 거만이 그 사람 길을 막는 겁니다. 그래서 교류가 안 되고 자기만의 생각으로 세상을 간다 보면은 그분 같은 게 인정받기 어렵죠. 근데 어느 위치에 올라가 버리면 괜찮는데 위치로 가기 위해서 할 때는 자기 자신을 많이 낮추는 게 사실 맞습니다. 그 뭐 누구나 다 마찬가지지만은 특히 가빈생한테는 그게 직격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빈생들 치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 많지는 않습니다. 이제 새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요.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좀 점검해야 되는 것들이 있을까요? 여자분들께서는 올해가 이제 남쪽이죠. 네. 남쪽이 여자분들한테는 가장 흉한 방이에요.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해가 중천에 떴을 때가 남쪽이에요. 해가 가운데 왔었을 때가 남쪽으로 보거든요. 나침반 없어도. 근데 그 남방에 올해 가장 나쁜 방향입니다. 그 남쪽으로 뭐 놀러 간다거나 남쪽으로 뭐 이사를 한다거나 이거는 그분들한테는 없는 거예요. 만약에 간다 그러면 좀 질병이 따르고 재물 손재가 따를 거예요. 그래서 그거 조심하고, 두 번째는 이제 남자분들께서는 북쪽이에요. 남자는 정반대네요. 네, 전방 여자는 남쪽이고 남자는 북쪽이 되는 거예요. 북쪽 방향이 흉한 방향이 되는 겁니다. 그 아마 운세가 왕성한다 하더라도 이 터의 기운이라고 하는 거는 못 이기는 거예요. 사람이 땅의 기운은, 자연의 기운은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내가 조심하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북방은 조심하라. 운세는 왕성하나 북쪽 가서 뭐 사업을 한다거나 그쪽에서는 좀 왕성한 기운이라도 반으로 삭감되니 그 방에만 잘 살피면 어려움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이제 장사를 시작해서 터를 방향을 잘 보고 터를 잡고 시작을 하잖아요. 네네. 고사를 지낸다라든지 네. 뭐 차를 사도 고사를 지내니까 그거를 할 때 선생님들을 불러가지고서는 같이 하면 좋겠지만 셀프로 해야 될 때 네.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해라. 이런 것들은 참고해라. 그런 이제 사항들. 되게 가빈생들이 어떤 가게 터고사라든가 가게 개업을 해서 어떤 고사를 올린다. 꼭 고기가 필요합니다. 아, 호랑이니까요? 네, 꼭 고기가 필요하죠. 그래서 돼지머리를 놓는다거나 통돼지를 갖다 올린다거나 갈비를 갖다 올린다거나 이래야만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돼지머리 하나만 놔도 훨씬 좋아요. 근데 그 없이 그냥 떡만 넣고 과일만 넣고 이거하고는 다릅니다. 특히 호랑이띠에 관련된 분들은 뭐 동물의 호랑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네네. 보편적으로 우리가 정성을 올릴 때 훨씬 좋았습니다. 이거 되게 재밌는 정보인데요. 네네. 꼭 고기를 올리는 게 좋다. 음. 그렇게 말씀드리면 돼요. 네. 남자분들 같은 경우 왕성하기 때문에 북방만 조심하시면 되고, 네. 그리고 지금부터 운세가 한 4, 5년 열려 있으니까 앞으로 4, 5년 운세이기 때문에요. 4년 동안 좋으면 얼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대로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노후 대책까지 다 해버리라는 겁니다. 3, 4년의 기회에.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62년생, 65세 이민생 분들입니다. 이민생에 관련된 분들은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지는 해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아마 올해까지 병원년까지 그런 대로 재밌게 지내게 될 거예요. 아마 돈도 모으게 되고 사람도 많이 만나게 되고, 그래서 여성분들께서는 올해까지는 운세가 나쁜 거는 아니죠. 근데 후반에 접어들 때 대표적으로 음력 10월이 될 때 이 이민생들은 음력 10월 달에 가장 아픔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10월부터 시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0월을 비켜가라. 굳이 나쁜 달을 얘기하자면 10월이 가장 장애가 많은 달이기 때문에 10월을 좀 조심스럽게 넘기면은 아마 그 다음 년도 정미년도 큰 타격이 없을 것인데, 만약에 10월에 어떤 나쁜 일이 걸린다거나 질병이 걸려서 병원에 들어가게 되면 회복이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 달에 많이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남자들은 좀 어떨까요? 남자분들께서 뭐 이민생들이 뭐 점을 볼 리는 없겠지만 네. 방송을 볼 리는 없겠지만은 남자분들께서는 슬픈 방에 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울한 방이, 그러니까 우울한 자리에 와 있다, 슬픈 자리에 와 있다. 사람도 멀어지고 재물도 손재되고 다니는 직장도 없어지고 그다음 나를 아끼던 사람도 다 떠나고 거기에 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슬픈 방이잖아요. 네. 기쁜 방이가 아니고 유독 이 이민생 같은 경우는 그 방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병원 기록이 가장 많을 겁니다. 이민생 남자분들께서 병원에서 올해 왜 이렇게 범띠들이 많이 오지?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아마. 네, 자, 오늘 호랑이띠를 좀 알아봤는데요. 네네. 이제 마지막으로 호랑이띠 분들에게 네. 뭔가 한 해를 이제 시작하는 시점에서 네. 뭔가 응원 멘트. 네. 29세, 41세, 53세 접어드신 분들께서는 방송 보시면은 올해는 내가 한번 큰 뜻을 펴야겠다 하면은
자격증 시험도 한번 보시고 국가고시도 한번 보시고 이러면 확률이 굉장히 높으니 올해는 큰 화이팅으로 아마 시작하시면은 굉장히 즐거운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